안녕하세요. 제너레이션 Z의 진행을 맡은 서주양. 최수빈입니다. 저희는 Z세대가 말하는 Z세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Z세대에 대해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업들도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많은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Z세대는 저게 우리 세대 이야기가 맞아? 싶은 것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 불평불만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문화, 사회, 경제 문제를 제너레이션 Z의 관점에서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순서대로 아베 전 총리 피살 후 일본 내 혐한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고요. 그리고 악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SNS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빈 씨, 그러면 네, 수빈 씨가 준비해 오신 이슈니까요. 사실 제가 이 이슈를 처음에 왜 얘기를 해보고 싶었냐면 사실 저는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얘기를 좀 늦게 들었어요. 네. 그날 밤쯤에 들었는데, 근데 거기 기사에 되게 의아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살이면 피살인데, 그리고 범인이 있으면 그냥 범인이 있단데, 뭐랄까, 그러니까 그 범인이 일본인으로 밝혀져 제일동포들이 한숨을 돌렸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혐오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거구나. 물론 엄청 큰 사건이고, 그게 일본 내에서는 되게 국가적인 비극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혐오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가, 그리고 그런 걸 걱정해야 한다는 거가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런 게 기사에 쓰인다는 게. 그래서 오늘 뭔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놀랍게 생각을 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네. 처음에 그 제목을 보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맞아요. 왜 한숨을 돌리지? 이런 혐한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올해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올해 1학기 때 근현대사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메인으로 다뤘던 게 아무래도 근현대사 일제강점기가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혐한과 관련한 내용을 되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역사 왜곡이 심하고 혐한도 심하고 뭐 그런 단체들도 되게 많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딱 기사로 보고 나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배울 때와 다르게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한인 제일동포들이 많이 다니는 한국계 학교에 일본인이 침입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살짝 테러를 목적으로 한 그런 무단 침입 같은 느낌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도 뭔가 아예 연관성이 없진 않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사고의 방식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은 트위터에 이제 위험 지역에 가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뭐 위험한 상황 발생 시 뭐 신고하고 국민 대상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바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총영사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우리가 모르는 현지에서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일본군 위안부 관련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간접적으로 그런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 그런 거를 조금 좀 체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거 참 볼 때마다 되게 답답하고 왜 그럴까? 정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명백하게 본인들이 잘못했고 좀 인정하고 사과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래요. 한국을 혐오하고
팬들을 혐오하는 그런 게 부정확한 정보나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진짜 빨리 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보 공유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만큼 발전하기 전에는 뭔가 정보 공유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간단하게 SNS에 글 하나만 쓰는 것만으로도 혐오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을 쉽게 퍼뜨릴 수 있고 전파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네. 이런 혐오 얘기를 가져왔는데 주영 씨는 또 다른 주제를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랬죠. 악플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혹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그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네. 보면서 항상 댓글을 좀 많이 봐요. 그죠. 저도 댓글 진짜 많이 보거든요. 보다가 진짜 헛소리하는 댓글들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연예인들 관련 영상을 보면 뭔가 악플인데 이게 악플이라는 걸 모르고 뭔가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좀 가슴속에 계속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악플을 왜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악플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연예인이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 그러니까 평가받으려고 나온 거다. 되게 무례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댓글에다가 쓰고 그런 여론을 조장하는 기사들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고 그죠. 네, 그거를 되게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고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쓴 악플을, 그러니까 자기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쓰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막 실명제를 하면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언제나 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실명제를 한다고 해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반에서 저런 말을 왜 할까 하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넓어진 느낌인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딜 가나 좀 저런 말을 왜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 그러니까 익명성이 있어서 그게 증폭된다? 뭐 있긴 있겠지만 실명제를 한다고 이게 해결된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익명 이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쁜 말도 있지만 좋은 말, 뭐 소신 발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악플에 대해서 관대하고 악플을 받은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까지만 생각해도 뭐 악플을 가지고 고소를 하네, 무슨 상처를 입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그냥 툭 던진 말을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이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솔직히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악플에 대한 인식이나 연예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피해자잖아요, 어찌 보면. 피해자들에게 괜히 엄격하고 그럼 가해자들에게 괜히 관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법적인 처벌이나 조치도 수위도 좀 높아져야 조금 잦아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악플가. 맞아요. 뭔가 댓글도 그 사람한테 현실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고 할 수 없는 말은 사실 인터넷에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악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별거 댓글 아닌 영상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최신 순으로만 바꿔도 그냥 악플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악플이 달리면 아, 물론 달리겠죠? 안 달리는 영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달리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악플이 달릴 만큼 댓글도 많이 달렸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지금 당장은. 아무튼 악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결론은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악플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네, 악플 얘기를 받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가서 아예 포괄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SNS의
해거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혐오 문제, 혐한을 다루면서 혐오에 대해 다뤘고, 그리고 이제 악플을 다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SNS 같은 그런 전파력 높은 매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씩 크게 대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눈에도 쉽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SNS 혐오 얘기로 넘어가서 주영 씨가 SNS에서 봤던 그런 뭔가 불편한 내용의 컨텐츠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사에서 필터버블 이 개념을 사실 처음 봤는데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의 관심에 맞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아까도 유튜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 알고리즘이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내가 보는 영상만 쏙쏙 뽑아올까? 그죠. 이런 생각도 그리고 하게 주영 되고 씨가 영상을 공유해 주는 게 꼭 네. 저도 한 번씩 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SNS로 서로 재밌는 영상들을 자주 보내는데 서로 보내주는데 이미 한번 본 거고 아니면 보내줬던 게 나중에 또 뜨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한때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할 때 다이어트 관련 그런 콘텐츠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칠도 아니죠. 거의 하루 만에 SNS 광고가 다 다이어트 식품 광고로 바뀌었어요. 다 뭐 닭가슴살, 쉐이크, 뭐 운동기구 뭐 이런 걸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게 확 느껴졌어요. 왜냐면 맞아요. 그전에는 수험 생활이 끝났으니까 여행 이런 걸 좀 찾아봤거든요. 여행지 뭐 관련한 광고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놀거리 관련한 광고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이 떴었는데 다이어트로 확 대체되듯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움을 떠나서 그 공포 뭔지 아세요, 살짝? 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네. 있어요. 좀 많이 무서웠어요. 음,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기사 보고 하니까 이제 보던 것만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사고가 그렇죠. 편향되고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편향된 정보를 뭔가 음,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건가? 음, 이건 좀 음모론적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나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생각과 사상이 있는 건가? 아,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뭔가 한편으로는 약간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본인 관심사에 대한 컨텐츠들만 접하다 보니까 본인과 다른 거에 좀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음, 배척하게 되고 뭐 그러다 음. 보니까 약간 악플이나 그런 편향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인터넷에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네, 그런 게 아닐까요? 음,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볼 때 저는 양쪽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 입장에서만 쓴 그 기사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기사들도 SNS에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물지각적으로 다 믿어버린다 그래야 되나? 많이 음, 접하는 만큼? 그러니까 언제나 팩트체크, 스스로 정보를 검열하고 음, 체크하는 그런 습관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맞아요. 이런 SNS들이 없어지면 이런 네, 혐오나 이런 것도 줄까요? 물론 지금까지 계속 그런 SNS로 인해서 조금 더 혐오가 잘 전달되고 또 전파되고 그런 악플들이 확 피부에 와닿게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SNS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실들을 접하고 뭔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이런 기능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물론 요즘 들어서 부정적인 정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파하는 그런 매체로 자꾸 여겨지긴 하지만 원래 이제 개발자가 만든 기능은 즐거움이나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매체인 거잖아요. 전 매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지 음, 언제나 매체의 목적은 거의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표현하기 전에 한 5번 생각하기. 3번 갖고 안 돼요. 일단 5번 생각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떡 돌리라고 만들어 놨더니 돌만 던지고 있는. 맞죠. 그리고 사실 5번 정도 생각할 내용이라면 표현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말할까 말까 할 땐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영원이에요. 근데 또 사용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약간 이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수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네. 그런 옛날에 그런 외신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알고리즘을 사람이 관리하는 거고 처음엔 사람이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훈련시키는 연구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SNS 같은 매체들도 이제 신고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계속 혐오나 그런 유해한 매체들을 계속 이렇게 검열하고 있기는 한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력은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라면 좋겠다. 믿는다. 그리고 또 워낙 그런 SNS에 올리는 게 아무래도 얼만큼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컨텐츠들은 얼만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하니까 더 자극적으로 이제 맞아요. 만들어진다고도 생각을 해요. 돈 좀 덜 벌면 안 되나? 인간들아?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쿠마리 관련한 기사를 봤는데 네. 그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쿠마리 생활을 끝내고 어렵지만 이렇게 박사 학위까지 따내서 잘 살고 계시다라는 얘기였는데 제목에는 살짝 그런 성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그런 굴레를 벗어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분은 그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나의 방금 하고 터치 누른 그 자극적인 단어로 하고 터치를 누른 그걸로 또 수익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또 이 사람들의 농간에 넘어갔구나. 또 넘어갔구나.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가짜 맞아요. 뉴스가 퍼지고 혐오 컨텐츠가 퍼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왜 그러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컨텐츠를 검열하고 다시 생각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오늘은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아무래도 자유 토론이다 보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또 저는 뭐랄까 대본을 보고 읽을 땐 되게 네. 딱딱했던 것 같아요. 딱딱하게 읽게 되고 자꾸 긴장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막 그랬는데 훨씬 편하게 요번 토론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전 사실 대본이 더 좋아요. 아 정말요? 근데 뭔가 이 뼈대를 잘 짜놓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지금. 그렇죠. 조금 더 체계적인 자유 네, 토론이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말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멍청이 같고, 단어가 막 기억이 안 나고. 네, 좀 말도 못하겠고, 와, 긴장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좀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은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네. 너구리 같이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구리요? 아무튼 이렇게 제너레이션 Z 이와 내용이 다 끝났죠?
끝난 거겠죠? 그렇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자유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 주영 씨 말했듯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더 해서 네, 근데, 만나는 방향으로 음. 근데 이게 좀 더 하도록 재밌는 것 하겠습니다. 같긴 해요. 아니에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